그러면 이렇게 입시 전략을 세워서 그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 전략을 안 세우고 공부만 막 열심히 하는 친구랑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죠. 열심히 공부만 하는 좋은 결과가 나오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3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성적을 기반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 라인을 이제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 대학 라인이 결정이 되면 공부 방향, 이런 부분들, 공부 방향이 세워지게 되고 내신은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또는 모의고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전략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워지겠죠. 그래서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을 알고 목표를 세워서 공부하는 학생이랑 막연히 하면 되는 찌 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랑은 아무래도 공부의 집중도도 틀리고 교재의 난이도도 다르고 공부의 방향들이 많이 다르게 준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입시 전략을 세워서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여겨집니다. 과목에 따라, 과목의 성적에 따라 공부하는 교재가 좀 다르게 되는 거고요. 공부하는 투자에 대한 이제 어떤 시간적인 부분도 좀 많이 달라지는 거고, 목표하는 점수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계속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과목별 공부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과목별 시간 배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교육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녀야 될 학원과 다니지 말아야 될 학원들을 뭐 전략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성적 정체가 되지 않고요. 슬럼프가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에 대한 성적들이 많이 상상이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성적이 상상이 되면 수시 포기하고 정시만 해야겠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돼서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습관이 잘 잡혀 있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공부 습관이 하나씩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순간에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정말 잘못되는 과정이 정말 많이 짧습니다. 정말 하다 보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고요. 좀만 있다 보면 바로 고3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그런 순간이 정말 순간입니다. 바로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갖고 체계적으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성적 향상 꼭 이뤄서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좀 많이 넓혀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본인 케이스에 맞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많았던 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솔직히 제 진로를 잘 모르겠어요. 과도 어디 쓸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수능 보고 성적에 맞춰 쓰려고 하는데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라고 이렇게 메일을 주셨어요. 네, 맞아요. 보면은 제 주변에서도 일단 성적에 맞춰서 학과를 고르고 나중에 전과를 하든가 복수 전공을 생각하든가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전략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매년 수시하고 정시 이제 지원 컨설팅을 하게 되면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운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고 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일단 우리 진로는 이제 내 진로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을 이제 보고 느끼고 이제 알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 자체가 공부에만 치중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어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이런 부분이라고 좀 여겨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많은 것을 접하게 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해주면서 부모님들에 대한 아이들을 이제 뭔가 케어를 해주셔야 되는데 부모님들도 되게 바쁘시죠. 그리고 좀 많이 잘 모르십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만의 그런 방법대로 생기부를 보게 되면 그게 어떤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게 뭐 뻔한 거거든요. 생명이나 화학 관련된 분야이거나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만만하니까 경영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이제 잔뜩 기록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프로그램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당연히 취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컴공과를 지원하겠다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평범합니다. 평범한 학생이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진로를 모르는 게 어쩌면 정말 당연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손재주가 좋은 건지 아니면 조립을 잘해서 뭔가를 좀 잘 만든다든지 요리를 뭐 재밌어 한다든지 여학생 같은 뭐 꾸미기를 좋아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갖고 계열 정도만 좀 정해줬으면 합니다.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어문 계열이나 사회과학 계열 이런 분야 이런 계열 쪽에 좀 지원해주면 좋고요. 자연의 현상이나 어떤 뭔가를 이렇게 파고드는 성향이라 그러면 뭐 자연 계열에 맞는 어떤 뭐 연구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라인들을 타면 좋을 것 같고 게임 같은 걸 좋아하거나 컴퓨터를 좀 잘 다룬다 그러면 IT 분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저희가 지원 전략을 짠다든지 학생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걸 어떻게 찾아가냐면 목표하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학과들의 상황들을 정말 좀 잘 나와 있거든요. 어떤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 취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분야로 진출하게 되는지 그런 학과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정말 공부하기 싫을 때나 아니면 좀 쉴 때 틈틈이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아, 내가 정말 이런 분야에 조금 관심이 있다라는 것들이 보이면서 내 진로가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내가 목표하는 대학, 스카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니까 그런 대학 학과에 좀 들어가서 좀 꼼꼼하게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진로는 그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설턴트마다 좀 다른데 저는 이제 비슷한 계열 학과, 비슷한 정도라 그러면 대학 레벨을 좀 높여서 지원을 하는 걸 좀 많이 좀 추천을 합니다. 지금은 사회도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대학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뭐 융합형 인재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대학 레벨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좀 더 많이 좋다, 사회생활 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성적에 맞게 대학을 진학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요. 대학에 비슷한 계열 학과에 입학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복수 전공을 하거나 전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학에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이라도 대학 라인을 좀 높여서 지원한다 그러면 그 대학에 복수 전공을 한다거나 전과를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 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그 학과 나와서 내가 가고자 하는 부분들을 진로를 뭐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경영학과 나왔다고 해서 프로그램 못 만드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뭐 어딜 나왔다 해서 뭐 다른 직업을 뭐 못하는 거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 열정만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 뭐든지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이런 걸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줄 테니까 그런 어떤 걱정을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높은 대학에 들어가셔서 내 어떤 진로나 이런 부분을 스스로 찾아가는 게 매우 좋다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나 진로를 정할 때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도 된다. 내 성향이 어떤지만 가볍게 알고 계열을 정해서 한번 진학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메일까지 보내주셨어요. 저는 제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학원에서는 수업 듣고 독서실에서 학원 숙제 좀 하다 보면 이렇게 하루가 끝나버리는데 또 성적은 안 오르는 것 같고 어떨 땐 분명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보통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분명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안 오르고 또 하루 종일 시간은 시간대로 썼지만 효과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공부도 방법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시절에는 이제 문제집 한 권 정도만 풀어도 성적 변화가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와 보니까 한 권으로는 많이 이제 부족하죠. 그다음에 이제 교재 종류도 굉장히 좀 많이 다양하고 학원 숙제도 많고 인강을 듣자니 누구 걸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신 공부도 해야 되고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뭐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상황도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모두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 봤으면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브랜드명이 공부 흔적입니다. 말 그대로 공부할 때 흔적을 남기면서 공부하자입니다. 다양한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가 학생들과 공부하는 방법 하나를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교재를 좀 봐야 됩니다. 학원 교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를 풀 때 대부분 학생들이 눈으로만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문제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문제를 읽으면서 복이나 선지에 틀린 점, 개념적인 근거를 반드시 좀 적어야 합니다.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습장에 누가 봐도 풀이 과정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지 풀이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어딘지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틀렸을 경우 그 부분에 이제 개념이 부족한 건 아닌지, 유용 접근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닌지 확인하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으면 당연히 개념서를 확인해야 되고, 또 더 모르겠으면 당연히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알아내야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이렇게 공부 흔적을 남기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부족했던 부분을 빨리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학습의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일수록 채점도 안 하고 심지어 학원에서 채점까지 해주더라고요. 간단히 해설지만 보고 휙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들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간단히 이제 그걸 이제 극복하는 팁을 하나 알려준다 그러면, 공부할 때 한 페이지 끝날 때마다, 이제 문제를 풀 때 한 페이지 끝날 때마다 채점을 하면 됩니다. 채점을 하면서 보세요. 이제 문제를 풀 때 뭔가를 적으면서 풀었는지, 그냥 눈으로만 읽었는지,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풀 때 적용하면서 이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바뀌게 됩니다. 고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부를 할 때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눈으로만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꼼꼼하게 적고 해준다 그러면 내가 부족한 점을 분명히 캐치가 돼서 성적 변화가 있고 성적도 문제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라 그러면 워낙 학생들이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플래너를 쓰는 걸 좀 권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할 게 정말 너무 많죠. 학교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학원 숙제도 많고, 공부할 분량도 많고, 이것저것 정말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학생들이. 물론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시간이 정말 넘쳐나겠지만, 보통의 일반 학생이라 그러면 항상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일 플래너를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서 일주일간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과목 분배는 정말 잘 했는지, 못한 과목은 혹시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정말 나한테 칭찬에 대한 부분과 내가 정말 이걸 못했구나 이런 어떤 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해서 해주면 굉장히 좋고요.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한다 그러면 내가 잘한 부분을 갖고 또는 못한 부분을 갖고 다음 주를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플래너를 써가면서 공부를 해주기를 좀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많은 학생들이 플래너 쓰기의 중요성을 좀 알게 되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거를 잘 못 지켜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부 계획을 야심차게 세워놓고 정작 실현하지 않아서 꼭 시험 전에 벼락치기 한 시험이 이렇게 많거든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이제 누구나 욕심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하루 계획을 욕심을 내면서 지킬 수 못할 분량을 정말 기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욕심만큼 써놨으니까, 다 못했으니까 다음날로 이런 부분들이 이월되면서 못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밀리게 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밀리게 되면 아무래도 플래너를 점차 안 쓰게 되겠죠. 계속 내가 못 지키니까 써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욕심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욕심을 버려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계획은 한 주간 계획부터 세우셔야 됩니다. 너무 긴 기간 세우게 되면 지키지도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정말 없고요. 또 하루하루 당일만 세우게 되면 국영수 공부만 하게 돼서 당연히 탐구 과목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돼서 공부에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공부를 세우며 공부의 균형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매우 좀 중요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자료 올려놨으니까 자료 다운받아서 한번 써보세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시문도 올려놨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